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73세 어머니 정희 씨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녀만의 특별한 복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 이곳에 정희 씨가 살고 있어요. 올해 73세인 정희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어요.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정희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돼요. 마당에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땅은 정희 씨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토마토가 잘 자랐네요. 당신이 심어준 감나무도 올해는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정희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을 걸곤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작은 아들 민수는 5년 전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지연 씨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하는 모범적인 며느리였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정말 복이 많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죠. 정희 씨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민수와 지연 사이에는 7살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준이가 있었어요. 정희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손주들이었죠. 할머니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상을 받았다고? 어떤 상이야?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정희 씨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 지연 씨가 정희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마을에 개발 소문이 많이 돌던데요. 우리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구나. 어차피 팔 생각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 혹시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신 게 어떨까요? 정희 씨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며느리가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우연히 민수와 지연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봐. 땅을 미리 넘겨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 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다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죠. 마을 슈퍼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정인의 며느리가 요즘 땅 이야기만 한다던데. 아이고, 시어머니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 정희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추석 당일 큰아들 준호가 가족과 함께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그래, 준호야. 너도 고생이 많구나. 서울 생활이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혹시 땅 일부라도 미리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큰아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오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지연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땅이야. 지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도 어색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나 봐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정희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지연 씨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땅을 절대 안 넘겨주려고 해요. 지연 친정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니? 그 좋은 땅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일단 민수를 더 설득해 볼게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정희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반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지연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땅 일부만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야 너도 지연이 편이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됐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만 민수와 지연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손주들까지 할머니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서하나 준 할머니한테 너무 가지 마. 할머니가 요즘 기분이 안 좋으셔. 엄마 왜요? 할머니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우리 생각을 안 해주셔. 정희 씨는 손주들마저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지연 씨와 크게 다퉈요.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평생 일군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기적이야?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지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셨는데 이렇게 박정하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내가 나를 모셨다고? 네가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면서. 뒷바라지? 너는 내 돈으로 먹고 내 집에서 살면서 뒷바라지를 했다고?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이장님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연 씨가요? 그렇게 착한 애가? 겉으로만 착했어요. 속으로는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장은 정희 씨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희 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한 분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장의 소개로 정희 씨는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재산은 어머님 것입니다. 어떻게 처분하시든 어머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살아있을 때 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기부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자유의지예요. 정희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과 함께 세운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기억나세요? 당신이 그때 했던 말. 정희야 우리가 번 돈으로 좋은 일도 해야지.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싶어.
정희 씨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장 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 씨의 결심이 알려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민수와 지연이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정신 나간 거예요? 장학재단이 뭐예요? 우리 가족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줘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이렇게 배신하시면 안 되죠.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민수도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 맞니? 내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정식으로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민수와 지연은 더욱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지연아, 이미 늦었어. 너희가 보여준 진심을 내가 다 봤거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힘으로 살아. 내가 죽기만 기다리지 말고. 결국 민수와 지연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자 마을이 떠들썩해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정희 씨에게 우호적이었어요. 정희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너무했지. 마자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정희 씨 결정이 옳아. 장학재단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고. 마을 사람들은 정희 씨를 지지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어요. 정희 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 편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마을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힘이 나요. 법정에서 어머니의 헌신과 자식의 이기심이 극명하게 대조되었어요. 재판장님 정희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을 요구했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이웃 증인. 정희 씨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반면 민수와 지연 측 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민수 측 변호사. 하지만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류분 권리는 인정하지만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며느리의 행동과 발언들을 볼 때 정희 씨의 결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정희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유류분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재산은 정희 씨의 뜻대로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판결이 나자 민수와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항소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야,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민수와 지연 부부는 결국 마을을 떠났어요.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는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마을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희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일을 이제야 실현한 거예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정희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 저도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게요. 그래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희 씨는 이 아이들을 보며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와 지연이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연은 민수와 결혼할 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못 얻게 되자 민수에게 실망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민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 두 아이들, 도어머니도 재산도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 씨는 창문 너머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진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지연이한테 속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민수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아이들도 데려갔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정희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했어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잖아. 그 결과를 네가 감당해야지. 정희 씨는 창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희 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는 마을을 떠났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한편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아이들이 정희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어요. 장학재단 설립 3년째 되던 해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수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수민이가 의사가 되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수민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할머니 저 나중에 의사 되면 할머니 건강 꼭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게요. 정희 씨는 수민이를 보며 진짜 자식을 둔 기분이었어요. 또 다른 장학생인 영호는 교사가 되어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영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네 할머니. 그리고 제 첫 월급으로 할머니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호는 정희 씨에게 예쁜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신 일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희 씨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장학재단 설립 5년째 정희 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희 씨를 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준호야, 잘 지냈니? 서울 생활은 어때? 어머니 제가 민수 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형으로서 동생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해요. 장학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별거 아니야. 네 아버지와 함께 꿈꿨던 일을 한 것뿐이야.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정희 씨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준호야. 네가 그런 마음만 가져줘도 어머니는 충분해. 그해 겨울 정희 씨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인 미영이가 간호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영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미영 편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꿈꿨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장학재단 설립 7년째 정희 씨는 80살이 되었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어느 봄날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정희 씨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어줬어요.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할머니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정희 씨의 사진과 함께 만든 감사 앨범이었어요. 각자가 쓴 감사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얘들아, 이런 걸 언제 준비했니?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진짜 손주들이에요. 정희 씨는 이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정희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민수는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좋은 아이들을 얻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정희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년이 더 흘러 정희 씨의 장학재단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정희 씨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정희 시장학재단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일을 실현한 것뿐이에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제 뜻을 이해해 줬을 거예요. 후회하시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좋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전국에서 정희 씨에게 편지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정희 씨는 이런 편지들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내정희 씨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왔어요. 85살이 된 정희 씨는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 뜻을 이어받을게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정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정희 씨는 이렇게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학생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던 전국의 사람들까지.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 씨가 세상을 떠난 후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정희 씨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희 씨의 장학재단이 국가에서 인정받아 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수민이가 대표로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 상은 저희 할머니 정희 씨의 것입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말이 끝나자 회장에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요. 저희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장학생들은 정희 씨의 묘소를 찾아가 상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렸나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의 뜻을 계속 이어갈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정희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희 씨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도 나타나지 않았던 민수 말이에요. 알고 보니 민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일용직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어머니의 부고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민수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사에는 정희 씨의 장학재단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는 영원히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어졌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술을 마시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민수의 후회도 그중 하나였어요. 반면 정희 씨의 장학재단은 계속 발전해 나갔어요.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선순환이 이어졌어요. 정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정희 씨를 기리는 추모 행사였어요. 그날 행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장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정희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사람들까지. 행사 중에 한 장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정희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였어요. 할머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저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어요. 또 다른 장학생이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행사장 뒤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바로 민수였어요. 민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10년 동안의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민수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정희 씨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때 수민이가 민수를 발견했어요. 혹시 민수 삼촌이세요? 너는 누구니? 저는 할머니의 장학생이었던 수민이에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수는 수민이를 보며 놀랐어요. 너희들이 어머니의 진짜 가족이었구나. 삼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삼촌을 기다리셨어요. 삼촌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정말이니? 내 할머니는 삼촌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실망하셨을 뿐이에요. 민수는 더욱 울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까지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나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삼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뜻을 함께 이어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이야. 삼촌 할머니라면 삼촌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 앞에 설 면목이 없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사라졌어요. 그 후로 민수의 소식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의 장학재단은 계속 번영했어요. 수민이를 비롯한 장학생들이 힘을 합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정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단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된 사람, 교사가 된 사람, 간호사가 된 사람,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 모두가 정희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어느 날 장학재단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을 보니 민수가 보낸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장학생 여러분께, 저는 어머니를 배신한 못된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만큼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부디 어머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편지를 읽은 장학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의 후회와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민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희 씨의 뜻을 더욱 열심히 이어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희 씨의 장학재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새로운 장학생들이 선발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희 씨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혈연 관계인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장학생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았어요. 둘째,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선택을 했어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장학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희 씨는 옳은 선택으로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정희 씨처럼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희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이건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정희 씨들이 있어요. 자식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님들 며느리나 사회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정희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을 키운 아들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희 씨는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한 가족을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정희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희 씨가 마지막에 얻은 건 단순한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희 씨의 선택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 정희 씨가 아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명이 넘는 장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정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희 씨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나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켜낸 거니까요. 반면 민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아내도 아이들도 재산도, 그리고 자신의 존엄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죠.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희 씨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민수나 지연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사연일기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사연일기였습니다.